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2.2.3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이고요. 이번 시간은 두 차시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차시에 걸쳐서 해볼 건데 이 단원에서는 저항의 직렬 연결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리뷰를 해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알아볼 거냐면 어떤 게 일정할 때 어떤 게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또 어떤 게 일정할 때 어떤 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저항이 일정할 때를 봅시다. 저항이 일정할 때 글씨를 좀 못 썼네요. 제대로 이쁘게 써볼게요. 먼저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떤 거에 어떻게 됐었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했었습니다. 전압에 비례한다.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일정할 때 이번에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전류의 세기가 어떤 거에 어떻게 됐었죠?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나나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전류의 세기가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다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냈었냐?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림 하나 그려볼 거예요. 회로도 그려볼 건데 우리 두 가지 회로도 같이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전지 한 개, 그리고 전구 한 개가 연결된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전지 한 개, 전구 한 개. 굉장히 간단한 회로도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지를 그려주고요. 이렇게 전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전구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전지 그리고 전구 해서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거 그려볼 거냐면 전지 한 개 그리고 전구 두 개가 직렬 연결된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직렬 연결된 회로. 초등학교 때 전지를 직렬 연결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우선 전지 한 개를 저 옆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전지. 그리고
전구 두 개잖아. 전구 두 개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전구 두 개. 얘를 직렬 연결하려면 전구끼리 연결하고요. 하나의 전구에서 전지로, 다른 하나의 전구에서 전지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직렬 연결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전구를 하나를 연결했을 때랑 전구를 두 개를 연결했을 때랑 뭔가 다른 점이 생길 것 같은데, 첫 번째, 전구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 전구 각각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 밝기는 어떻게 될까? 뭐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 전구 한 개의 연결을 끊었을 때, 전구 한 개 연결을 끊었을 때 다른 전구는 불이 켜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면서 실험 영상 하나 보고 올 건데요. 실험 영상 확인을 하면서 아래쪽에 해보기 부분에 열심히 작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영상 확인하고 오시죠. 다들 실험 영상 확인 잘 하고 왔나요? 그러면 한번 실험 영상에서 봤던 걸 토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변했었나요?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어떻게 됐었죠?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어떻게 됐을까? 더 어두워졌죠.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더 어두워졌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전기회로에서 전구 두 개 중 한 개 연결을 끊었을 때 다른 전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었어요? 나머지 전구의 불이 어떻게 됐었죠? 나머지 전구의 불도 꺼졌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교과서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약간 이게 왜 그러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해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넘어가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세한 원리나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우선은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69페이지 위쪽 그림입니다. 위쪽 문단입니다. 직렬 연결,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각 전구의 밝기는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보다 훨씬 어둡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험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구가 어두워진 겁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지고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이어서 또한 직렬 연결된 두 전구 중 한 개 연결을 끊으면 다른 전구의 불도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개의 전기기구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요, 한 가지 전기기구만 고장이 나도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전기기구만 고장이 나도 회로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적는 내용은 과학 노트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우리 실험 영상에서는 저항이라는 것 대신에 전구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구는 저항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걸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구랑 저항은 똑같은 거다. 서로 다를 게 없다. 전기적으로 보면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율을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저항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에 비유를 할 거냐면 우리 지하철의 개찰구에 비유를 할 거예요. 지하철 개찰구. 이거 뭔지 다 알고 있죠? 카드 삑 하고 찍는 거 있잖아. 그거에 비유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지하철 개찰구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기는 철수, 여기는 영희, 여기는 민수라고 칩시다. 철수, 영희, 민수.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지하철 개찰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빨리 지나갈까요? 지하철 개찰구가 없을 때 더 빨리 지나갈까요? 당연히 개찰구가 없을 때 더 빨리 지나갈 거야. 이 개찰구가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거잖아요.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하철 개찰구는 저항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항이 하나가 있는 상황을요, 조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는 상황은 옆에 우리가 전구를 한 개만 연결한 상황이랑 똑같고요.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 지하철 개찰구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연결할 건데 두 개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지하철 개찰구가 없는 게 제일 빨리 지나가고요. 하나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지나가요. 그런데 연이어서 두 개가 있으면은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더 천천히 지나갈 수 있을까? 당연히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지. 자, 우선 두 개가 있으면, 개찰구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 흐름을 더 많이 방해를 한다.
많이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해가 크다라고 할게요. 방해가 크다. 이 방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어떤 뜻이냐? 회로 전체의 저항이 크다라는 겁니다. 회로 전체의 저항이 크다. 우리 아까 책에 나와 있었죠. 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개찰구가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방해가 커져서 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지는 겁니다. 자, 방해가 커지면요, 이 철수, 영희, 민수가 옆으로 움직이기,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훨씬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혹은 더 천천히 움직인다.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었던 거야. 교과서 여기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 같은 말이죠. 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네. 회로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밝기가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연결이 중간에 끊어졌을 때 왜 다른 것도 꺼지냐, 이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전구의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개찰구가 하나가 사용 금지, 여기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다. 그럼 철수, 영희, 민수, 자, 여기 길 하나밖에 없어요. 철수, 영희, 민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이동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말은 뭐냐? 자, 이동할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구에 불이 꺼진다. 전구에 불이 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수, 영희, 민수가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야.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지하철 개찰구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는 비유를 사용했지 이것이 완벽한 과학적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의하면서 받아들여야 해요.
그냥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비유할 수 있는 개념이 생각이 나서 비유를 한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동등하진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그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교과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에는 전구의 밝기가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근데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에는 전구의 밝기가 아까보다는 살짝 어두워졌어요.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은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걸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입니다. 한 개를 연결했을 때에는 전류계 숫자가 2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연결했을 때에는 전류계 숫자가 1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 전구 두 개를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에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가 아니죠. 다른 경우 전구의 연결, 한 개 연결을 끄는 회로를 봅시다. 하나 연결을 끊었으니까 둘 다 움직일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전구 두 개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 두 개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전류계를 보면은 전류계의 세기에 전류계에 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죠. 이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들을 직렬로 연결을 해볼게요. 하나는 냉장고, 그리고 하나는 TV 써줄게요. 냉장고, 여기는 TV.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동생이 집에서 야구공을 던지다가 TV를 뻑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TV가 고장이 나버렸네. 그럼 냉장고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작동을 하지 않겠죠.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냉장고와 TV가 연결되어 있는데 TV가 고장이 나버렸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도 함께 작동을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요, 한 가지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도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직렬 연결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을 하냐? 이런 직렬 연결은 우리 집의 두꺼비집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꺼비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두꺼비집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기기구로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두꺼비집이 한번 내려가면은 모든 연결이 전부 다 끊기죠. 이 하나에서 여러 가지 전기기구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두꺼비집에서 직렬 연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구 한 개만 고장이 나도 다른 전구도 불이 계속 켜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혹은 두꺼비집, 그리고 퓨즈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직렬 연결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구 두 개를요, 오늘은 직렬 연결했어요.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보다 어두워진다.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진다. 우리 이거 지하철 개찰구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혹은 작아진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작아진다. 자, 그리고 직렬 연결된 두 전구 중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다른 전구의 불도 꺼졌었죠. 다른 전구의 불도 꺼진다. 다른 전구의 불도 꺼지게 됩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그래서 여러 개의 전기기구가 서로 직렬 연결된 전기회로에서는요. 직렬 연결된 전기회로에서는 한 개의 전기기구만 고장이 나도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 정도로 학습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직렬 연결 말고 병렬 연결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저항을 지하철 개찰구에 비유를 해서 설명한 내용.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병렬 연결 함께 배우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